안녕하세요. 민선의 총선 22대 총선 서울 지역 출마자와 함께하는 총선 후 토크에 오신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선의 위원장 김세리라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민선회를 비롯한 서울 지역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저희 민선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선회는 권리당원 협의체로서 민주서울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서울시당에서 당원들의 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당원 참여 기구입니다. 2023년 3월 25일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도 당원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당원들과 직접 만나는 첫 오프라인 행사로서 의미가 남달라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희 오늘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부는 당원들의 총선 활동 경험 및 소감을 나눌 시간을 가질 거고요. 2부는 한정혜 의원님과 이지은 지역위원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총 발제자는 4분이십니다. 4분 앞에 모시고 저희 오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는 최선아 당원님이고요. 험지인 강남 3구에서 강남 3구도 파랗게라는 주제로 민선회 응원단으로 활동을 해주셨던 최선아 당원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것도 급하게 만든 거여가지고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귀엽지만 강한 에어슈트라고 해봤어요. 이게 에어슈트라는 게 귀엽게 생겼지만 귀엽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남 3구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먼저 서초갑, 송파을, 강남병, 서초갑 이렇게 같이 돌아다녔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백곰 에어슈트를 입고 같이 돌아다녀 주신 분이 있어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확실히 어린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눈에 확 띄기도 일단은 에어슈트 선거 자원봉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남녀노소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 어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약간 어른들도 되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야 막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눈에 확 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도 에어슈트는 귀엽기 때문에 일단 에어슈트가 서 있으면 선거 운동을 하더라도 같이 와가지고 즐겨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일단 에어슈트 안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에어슈트를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안에 에어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바깥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되게 안 보이고요. 에어슈트가 너무 커가지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원봉사인데 돈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지? 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고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 아니야? 라고 툭툭 쳐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같이 가시는 분들이 선거운동 한다는 걸 알면은 좀 괜찮은데 혼자서 그냥 무작정 가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왜 왔지 하는 눈빛이 좀 보이고 그리고 좀 뻘쭘하고 외롭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앞으로 에어슈트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유권자의 편견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 에어슈트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에어슈트 종류별로 이미지에 맞는 사람, 특히 이제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로 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착용을 하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토끼는 이제 안에 뭔가 젊고 이런 여성들이 있을 것 같고, 공룡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가 들어있어도 되고 여자가 들어있어도 되고, 백곰은
남녀 상관없이. 근데 좀 젊은 목소리가 들어있으면 좀 더 시너지가 나겠죠? 그리고 에어슈트를 입고 막 춤을 추거나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입고 에어슈트를 벗을 때는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동심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활용 방법은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함께 에어슈트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에어슈트가 확실히 눈에 띄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같이 읽는 경우도 있고, 특히 어린이에서 고등학생 관련 공약이나 메시지가 있는 피켓이 주변에 같이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날 것 같고요. 에어슈트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경우는 학생들부터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슈트 선거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 캠프를 다니면서 느낀 점과 타 지역 에어슈트 자원봉사자 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먼저 에어슈트를 입었어도 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본인이 에어슈트를 입고 하고 싶은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에어슈트를 입고 좀 어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다가갑니다. 이렇게 다가가서 악수할래? 우리 같이 놀래? 이러고 다가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어슈트를 입으면 안에서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동하시게 되면 방향을 알려주셔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도움받는 캠프 사람들과 도움 주는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에어슈트 자원봉사는 후보를 알리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눈에만 띄면 되고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캠프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끌어와 주셔야 되는데, 보통 유치원생이나 아동과 함께 하는 유권자나 학생들이 에어슈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에어슈트 주변에서 사진은 찍고 싶은데 뭔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있다면 그 에어슈트를 입은 분의 의사를 물으신 후에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본인도 에어슈트를 좋아하고 자녀들도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선거운동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에어슈트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냥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떨리네요. 끝나니까 떨리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발제자분들이 선거 자원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약간 꿀팁을 좀 적어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러 캠프를 다니거나 다른 캠프의 자원봉사자분들의 의견을 물었고 취합해봤습니다. 캠프는 보통 사무실 응대, 정리, 디자인, 홍보, 25/25 거리 피켓팅이 있습니다. 보통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4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 자원봉사자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가 가능한 요일이나 시간을 캠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캠프에서도 배치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일 처리가 좀 빨라집니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어슈트 자원봉사나 에어슈트 선거운동을 잘 활용해서 다음 선거도 파랗게 물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네, 두 번째 발제자는 서초구 앞 김한나 후보자 캠프에서 매일같이 활동하셨던 최혜은 당원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선거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최혜윤이고요. 활동명은 이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보육원에서 20년간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출생통보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변호사님들과 함께 그 비형간염 1차 예방접종 미이관 사례는 출생신고가 안 되고 사라진 그 당사자 아이들의 정보다라는 것을 이제 감사원에 제보하고
보건복지부랑 질병관리본부에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작년 6월 미등록 신생아가 2,123명이 나왔죠. 그래서 9일 만에 10몇 년 동안 통과가 안 되던 출생통보제가 싹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와, 난 이제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아이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익명성을 원하는 엄마들이 뭐 산이나 뭐 모텔이나 화장실에서 애를 낳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익명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를 해운대을 그 김미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원래 민주당에서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김영주 이제 부의장님이 그 앞에다가 위기 임산부 보호 및 그걸 넣으시면서 같이 대표 발의를 같이 하셔서 그게 이제 보호라는 말이 좋잖아요. 근데 보호 출산의 핵심은 익명 출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10월 6일 날. 그런데 제가 이제 간호사니까 이렇게 보니까 미수가 그다음에 장애아동 그리고 이혼을 결정한 출산 앞둔 부부가 너무 간편하게 아이를 정부의 보호라는 형식으로 맡길 수 있는 정말 구멍이 너무너무 큰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계속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모태 민주당원인데 민주당은 사실은 권리당원은 가입한 게 작년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12년 동안 그래도 인재근 의원님을 꾸준히 후원을 했고 노무현재단 후원을 했으니까 뭐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되돌아보니까 이게 입법부 영역인데 내가 왜 민주당한테 SOS를 안 했을까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너무 샤이하니까 일단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내가 당원이고 이게 뭔가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좀 살펴보자. 그래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이지만 저는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쪽 앞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선회에서 여기 가세요라고 이제 하셔갖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청소하고 뭐 간식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원래 예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제 일만 했어요. 이제 매일 이제 그런 일 하고 청소하고 뭐 간식 준비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다 하고 우리 후보님은 사실은 아쉽게 떨어지셨죠. 그래서 사실 좀 안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얻었던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민주당원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민주당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했었던 활동이 사실은 민주당원으로서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원으로서 의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어른의 의무이자 민주당원으로서의 의무를 함에 있어서 민주당한테 나 당원인데 이런 거 좀 해주십사 하고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제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전화하기도 어려웠는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넣냐면 22일 날 우리가 국회에서 이제 보호출산제 관련해서 이제 저는 사실 장애아동과 미수가 그다음에 이혼을 결정한 부부 등 아무리 인프라를 해도 너무 편한 거예요. 미수가 애를 낳았어 700g을. 근데 아이는 뇌변변 장애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숙아가 뇌병변 장애가 되는 건 아니지만 2세 미만의 장애, 제가 간호사예요. 2세 미만의 아동의 그 장애의 가장 큰 빈도는 그 뇌병변 장애인데 그것의 원인은 주로 미숙아거든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도 보호출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같이 인프라가 안 돼 있고 그런 나라에서는 이게 어른들의 복지 권리로 작동이 될 수밖에 없고 인프라가 돼도 아이를 키울지 안 키울지 어떤 다양한 이유로도 이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는데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입법부 영역이니까 민주당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님한테 그러니까 제가요 이런 그 이다정인데요. 제가 활동이 이다정이요. 이다정인데요. 주최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최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원내대표가 되셔가지고 축사를 변경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진선미 의원님께서 이제 주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민주당 이게 입법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하기가 참 그랬는데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가 민주당 당원이다.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이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어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민주당한테 내가 요구할 수 있다. 왜냐 난 권리당원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예쁜
예, 진선미 의원님과 그 박찬대 원래 이제 이게 참 그 박찬대 의원님이 이제 원내대표셨고 축사로 바뀌면서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주체가 민주당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선미 의원실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일이 되게 촉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근데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거 반대 투표하셨거든요. 반대 투표하신 거 알고 있는데 주최 안 해주시면 이 토론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막 그러시면 안 그 저한테 빚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 원래 얘기를 못하던 그 성격이 이 민주당의 그 당당한 그 주권을 가진 그쵸 권리당원으로서 제가 뭔가 이 선거 운동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격이라든지 제가 권리를 찾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운동도 운동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그 민주당 내가 민주당원이고 그런 뭔가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프레시안 기사 어제 난 거니까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의원님을 꼬시려고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당원들이 선거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면 제 생각에는 그걸 통해서 물론 이제 당선이 되고 그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민주당의 당원이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소속감을 더 느끼고 그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복지국가론 뭐 이런 걸 좀 배우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가를 하려면 그런 국가는 노동조합 비율이 높다 가입률이. 그래서 그 노동조합과 정부가 이렇게 같이 타협을 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우리는 노동조합이 없는 데도 많고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노동조합을 가입하냐. 정당을 가입해야지 정당을. 그렇잖아요. 정당을 가입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선거 운동을 통해서 물론 김한나 의원님이 떨어져셔서 조금 많이 섭섭하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약간 그 당원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저는 쪄 죽어도 파란색을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제자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개인 지지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박한석 당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은님께 사과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하나 써왔는데 저 왜 사과드리고 싶었냐면 올해 민주당 식구가 되셨고 또 열심히 해주셨고 저도 되게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저 선거운동하는 걸 도와드리지 못해서 제가 만약에 갔더라면 또 한 표라도 더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남병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한석이고요. 올해 인스타그램에서 22대 총선 응원단 지원 사람 모집하는 거 보고 유입이 돼가지고 적극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제목은 깨어있는 권리당원들의 참여 정치고요. 청년, 소상공인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가 아니고 각계 각층의 권리당원이 옹기종기 모여서 총선을 회고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특별히 공통점이 없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인연을 쌓고 있고 또 선거운동도 조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민주당 역사로 치면 한 69년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지하철로는 40분 걸렸고 또 같은 지역구인 세리님과는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렇게 만나서 공감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맥락에서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활동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에피소드도 풀어볼까 합니다. 좀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나라당 사람들이 똑똑하다. 노무현 씨는 고졸이라 정치를 잘 모른다. 김대중이 나라 다 망쳐놨다.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인가 보다. 성질 더럽다. 5.28 북한 놈들이 나쁜 짓 한 거다. 민주당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누가 한 말일까요?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잘 자랐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또 20대 남자, 민주당의 취약층이죠. 네, 민주당과 정치 방향이 같은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편향돼 있고 세뇌돼 있고 극단주의자고 공산주의자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만으로 20대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 있었던 제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그만 피켓을 들고 권리당원 혐의체인 민주서울 네트워크 소속으로 선거운동을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강남 3구도 파랗게라는 의미 있는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좀 이 의미를 저의 지원 동기와 짚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강남 3구에서 특별히 활동을 했을까요? 사실 꼭 강남 3구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활동을. 왜 강남 3구였냐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과거를 짚어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퇴임을 8개월 앞둔 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11분기에 영상을 남겼고 거기에는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검찰개혁의 시즌이 있잖아요. 노무현으로부터 검찰개혁이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서사의 중심에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을 공략한다는 그 전략은 부산에서 공터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셨던 노무현과 참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남 3구에서 지원해서 활동을 했고요. 또 52시간 넘게 일하는 주에도 열심히 선거운동 하러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간절했거든요. 네, 저는 활동했던 걸 이제 쭉 짚어볼 텐데요. 민선에서는 뭐 인스타그램이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응원단 활동할 사람들을 모았고 이렇게 이수호님께서 일정을 딱 정리를 해주시면 언제 자기가 이 시간에 가겠다를 얘기를 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어떤 동선으로 가는 게 유저들과 마케터라도 죄송합니다. 마케터라도 죄송합니다. 어느 곳에 가야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사무실에서 회의하면서 동선을 짜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했던 사진들 이거 아까 봤던 그 곰슈트도 있죠. 요거는 네, 김한나 님 선거구에서 했던 거고 또 끝나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는 당원 간 연대 활동도 하면서 동시에 선거운동도 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떨어진 곳이지만 네, 그 강청희 후보님 나왔던 곳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보 선거운동을 했었고 또 유세하실 때 밑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요. 강남 3구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아직 멀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세뇌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젊은 놈이 왜 지금 민주당 쫓아다니냐, 범죄자 집단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럿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치동에 학원가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은 민주당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민주당을 욕하는 말 지나다니면서 막 합니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멀었다는 게 포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씩 진보해 왔고 이번에 40%를 더 넘겼잖아요. 네, 그게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또 이거는 석촌호수에서 활동을 했던 건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석촌호수의 벚꽃 축제를 보러 왔었어요. 그때 같이 모여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때 재밌는 에피소드는 배현진 씨가 유세차를 몰고 석촌호수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그 친구들과 인사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미는 송기호 후보님 유세장에서 장식을 했는데요. 이때에
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도 한번 하셨었고 반응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선거 활동을 쭉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런 권리당원 협의체가 없을 때 마치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지방선거 당시에 저희가 참패했을 당시에 그때는 정말 주변에 지지자가 없었고 이런다고 정말 세상이 바뀔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권리당원 협의체에 오고 나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 정치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정의가 승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각자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면 바뀌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좀 지속이 돼서 앞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깨어있는 권리당원들의 참여정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제자입니다. 김경애 당원님이시고요. 김경애 당원님은 본인의 그 민주당 본인 지역구는 민주당 텃밭인데 본인 지역구가 아니라 험지에 오셔서 유세 지원을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해주실 건데 참 대단한 게 매일 강남에 오셨어요. 선거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참고하셔서 발제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당 강북갑 천준호 의원 지역구 권리당원 김경애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프라인 집회나 현장에서 많이 뛰면서 구호를 외치고 소리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붕 안에 들어와서 제가 이런 앞에서 발언하는 게 진짜 민주당 생활하면서 처음이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우리 앞에 분들 너무 세련되게 너무 잘하셔서 기는 이미 팍팍 죽었고요. 저는 그냥 아마도 그냥 생 날것에 투박함으로 그냥 저는 이걸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옆집 아줌마가 수다 떠든다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서울시당 부장님이 이거라도 좀 올려놔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거든요. 네. 제가 2022년 3월 14일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후 민주당 관련 현장 집회와 탄핵 집회 등등 오프라인 위주로 활동하며 머릿수 채우기와 구호 외치기만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 작년에 서울시당 비상설기구 민선회를 알게 되며 민주당 공식적인 조직에서 조금이라도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직접 참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민주당 서울시당 권리당원 협의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서울 강북구 사람이라서 그런지 강남 험지를 자봉으로 선거운동 활동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대치, 매봉, 도곡이라는 지하철 이름만으로도 낯설고 거부감이 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강남병 유세 지원 활동으로 처음으로 한동훈이 살고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양재천 피켓팅하면서 실무를 영접했고요. 서울시 25개 구 중 수년간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와 수년간 재정자립도 끝에서 1, 2위 하고 있는 강북구 사는 사람의 속물적 생각으로는 강남구도 정말 사람 사는 곳인가라는 웃긴 생각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다. 서울시 25개 구 중 파란표 자립도 상위의 강북구에서 파란표 자립도 최하위인 강남에 파란표 끌어모으러 간다라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말 집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4회 정도 했고요. 제가 우선 지역으로 선택한 강남병 박경미 후보님 지역을 평일 5번을 저녁 6시부터 2시간 정도 총 5회를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엄청 긴데요. 줄였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 소유동은 정강훈 구급 목사가 있는 성북구 장이동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태극기 부대와 자유마을이라는 우리를 빨갱이로 말하는 조잡한 찌라시를 집집마다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40총선에서는 제가 낮에 점심시간이나 외근 나갈 때 그리고 강남병으로 지원활동 가는 오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지하철역이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셨어요. 저 강남역에서도 이렇게 들고 다녔고요. 오후 시간에 들은 듯 안 들은 듯 피켓을 챙겨서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며 힘차거나 소심한 응원에 엄지척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맞은편에서부터 인상을 쓰고 바로 육두문자를 뱉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기분 나쁘게 눈 흘김을 보내고 쌀쌀맞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강 북쪽에서 파란 지역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명 제가 부릅니다. 이찍 구구들이 선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과격하게 표현하는 곳임에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병 활동을 시작하기 전 박경미 후보 캠프에서 캠프 개소식 때 지원 활동을 요청하셔서 후보 사무실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길 안내를 시작으로 강남 3구도 파랗게 민선의 40총선 지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쯤 대치역, 매봉역, 한티역, 선릉역 앞에서 퇴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준비한 사진이 좀 있죠? 아, 있다. 좀 겹쳐요. 이렇게 앞에 하신 분들이랑 파란색이 접니다. 예, 이건 제가 지금 여기를 읽고 있어서 평일 저녁 6시쯤 대치역, 매봉역, 한티역, 선릉역 앞에서 퇴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기호 1번 박경미를 외치며 본 강남 유권자들의 눈빛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진짜 애매한데요. 지금 선거 기간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완전 이렇게 무심하게 그저없는 무생, 무취, 무관광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선입견적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저 강북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평상복을 입고 흰 피켓을 든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게 선거운동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 선거운동에 호언하시며 조용히 손가락을 올리시거나 아우 수고하신다며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났고요. 후보자의 악수와 스킨십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이 하루하루 다르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하면 울컥했고요. 주말은 토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개 지역, 오전은 서초갑, 오후는 강남병, 오전은 강남을, 오후는 송파을, 어디까지 했니? 송파을. 조금만 읽으면 돼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강남을 강청희 후보 지역구 지원 갔을 때는요, 선거 캠프도 아파트 단지와 같이 있어서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10시에 갔는데. 강아지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길거리는 정말 사람이 너무나 한산 길도 길거리 피켓팅하고 등산로 입구에서도 하고 양재천 둑길과 산책로를 걸을 때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아침부터 부지런한 파란이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응원해 주셔서 저희 정말 웃음이 났습니다. 아침에 진짜 기분 좋게 걸은 적도 있어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 우리 유세 차량이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갔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제 오냐, 선거운동 안 하냐, 저 빨간 애들은 자주 온다며 우리를 보고 호통을 치시는 연세 많은 파란이 분들이 파란이 어르신들의 원성을 들으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지?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린 그냥 열심히 도우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면 서운했지만 선거 유세송이 나오는 차 앞에서 아까 이렇게 올려놓으신 사진이 있었어요. 그 앞에 서 있을 때 진짜 너무 좋았던 건 그렇게 말하시던 분이 저희 차 앞에 피켓을 들고 있을 때 우리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도 있었고요. 사실은 많이 저희 같은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분들은 민주당 강남 험지라는 곳에서 파란색의 유세 차량과 민주당 선거송이 그리웠던 것이고 나는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의사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제가 마이크 잡고 이 앞에 앉아 있는 것도 긴장되고 쑥스러운데 하물며 길거리에서 정당 활동, 그것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의지가 아니면 하기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전문직이 됐지만 혼자는 외롭고 쑥스럽고 힘들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넷, 다섯이 되어서 같이 하기에 길거리 피켓팅 하는데 목소리도 크게 내고 즐겁고 신나고 정당 선거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서울시당 민선의 활동으로 민선의 위원들과 함께 기호 1번 민주당을 외치고 함께 걷고 또 걷고 민주당과
일란성 쌍둥이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승리를 위한 모든 활동에 함께 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원리당원으로서 민선회 위원으로 강남 선구도 파랗게 활동이 제 당원 인생에 가장 못 잊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이 나누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